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소중한 음식들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지시죠? 혈압도 걱정이고, 관절도 삐걱거리고, 혈당도 오르락내리락.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만 잘 선택해도 이런 걱정들을 많이 덜 수 있다는 걸 아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음식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어려운 의학 용어 같은 건 빼고 마치 이웃집 친구가 들려주는 것처럼 쉽고 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혈관 청소 음식 7가지. 막힌 혈관을 뻥 뚫어주는 음식들. 여러분, 우리 몸의 혈관을 집안의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래 쓰다 보면 찌꺼기가 끼고 막히잖아요. 혈관도 똑같습니다. 기름진 음식, 짠 음식을 자꾸 먹다 보면 혈관벽에 찌꺼기가 쌓여요. 이게 바로 고혈압, 중풍, 심근경색의 원인이 되는 거죠. 첫 번째, 마늘입니다. 마늘이 왜 좋은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들이 김치 담글 때 마늘 듬뿍 넣으셨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혈관 속 나쁜 기름을 녹여주는 역할을 해요. 생마늘이 너무 맵다면 구워 드셔도 좋고 장아찌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에 마늘 한두 쪽만 꾸준히 드셔도 혈관이 깨끗해진답니다. 두 번째는 등푸른 생선이에요.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생선들 말이에요. 이 생선들에는 오메가3라는 좋은 기름이 들어 있습니다. 이 기름이 뭘 하냐면요. 혈관 속에 낀 나쁜 기름을 씻어내는 역할을 해요. 마치 기름때는 기름으로 닦아내는 것처럼요. 일주일에 두세 번만 등푸른 생선 드시면 혈관이 말끔해집니다. 구이로 드셔도 좋고 조림으로 드셔도 좋아요. 세 번째,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견과류에는 좋은 지방과 비타민 E가 풍부해요.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혈액을 맑게 해줍니다. 한 줌 정도, 그러니까 밥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만 매일 드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살이 찔 수 있으니 적당히 드세요. 네 번째는 양파예요. 양파를 썰면 눈물이 나죠? 그 매운 성분이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성분이에요. 양파는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피가 잘 돌게 해줍니다. 생양파가 너무 맵다면 살짝 볶아서 드셔도 되고 양파즙을 만들어 드셔도 좋아요. 다섯 번째, 토마토입니다. 빨간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줍니다. 토마토는 익혀 먹으면 더 좋아요. 기름에 살짝 볶아 드시면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된답니다. 여섯 번째는 녹차예요. 식후에 커피 대신 녹차 한 잔 어떠세요?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너무 진하게 우려서 드시지 마시고 연하게 우려서 하루 두세 잔 정도 드시면 좋아요. 마지막 7번째는 현미입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드셔보세요. 현미에는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섬유질이 많아요. 처음엔 거칠어서 먹기 힘드실 수 있는데 흰쌀과 반반 섞어서 지으면 훨씬 먹기 편합니다. 관절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무릎, 허리 아프신 분들 주목. 나이 들면 제일 먼저 어디가 아프세요? 맞아요. 무릎이랑 허리죠.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앉았다 일어나기도 힘들고 이런 관절 통증, 음식으로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먼저 관절에 좋은 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우유와 유제품이 정말 중요해요. 우유, 요구르트, 치즈 같은 것들이요. 이런 음식에는 칼슘이 많아서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우유가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두유나 요구르트로 대신하셔도 좋아요. 생선도 관절에 아주 좋습니다. 특히 연어나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이요. 이런 생선의 기름이
관절의 염증을 줄여줘요. 관절이 붓고 아픈 게 염증 때문인데 생선 기름이 그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거죠.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도 꼭 드세요. 이런 채소에는 비타민 K가 많아서 뼈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나물로 무쳐 드셔도 좋고 국에 넣어 드셔도 좋아요. 이제 관절에 나쁜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은 피하세요. 케이크, 과자, 사탕 같은 것들이요. 설탕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켜서 관절을 더 아프게 만듭니다. 단 것이 당기실 때는 과일로 대신하세요. 튀긴 음식도 관절에 안 좋아요. 치킨, 돈가스, 튀김 같은 것들 말이에요. 기름에 튀기면 트랜스지방이라는 나쁜 기름이 생기는데 이게 관절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튀김 대신 구이나 찜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너무 짠 음식도 조심하세요.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이 붓잖아요. 관절도 마찬가지로 부어서 더 아프게 됩니다. 김치, 젓갈, 장아찌 같은 것들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노화를 늦추는 슈퍼푸드의 비밀.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정말 그래요. 잘 먹고 잘 관리하면 나이보다 훨씬 젊게 살 수 있습니다. 노화를 늦춰주는 특별한 음식들이 있거든요. 블루베리가 그 주인공이에요. 작고 파란 이 열매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가득해요. 이게 우리 몸의 세포를 젊게 유지해줍니다. 특히 눈 건강에 좋아서 노안이 오는 걸 늦춰줘요.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가는 똑같으니 사계절 내내 드실 수 있어요. 요구르트에 넣어 드시거나 그냥 간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아보카도도 노화 방지에 최고예요. 아보카도는 숲속의 버터라고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해요. 좋은 지방이 많아서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고 주름이 생기는 걸 막아줍니다. 빵에 발라 드셔도 좋고 샐러드에 넣어 드셔도 좋아요. 녹차는 정말 만능이에요. 아까 혈관에도 좋다고 했죠? 노화 방지에도 최고예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없애줍니다. 활성산소가 뭐냐면 우리 몸을 녹슬게 하는 나쁜 물질이에요. 녹차가 이걸 청소해주는 거죠. 강황도 빼놓을 수 없어요. 카레에 들어가는 노란색 가루 아시죠? 그게 강황이에요. 강황의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염증을 줄이고 노화를 늦춰줍니다. 카레를 자주 드시거나 강황가루를 우유에 타서 드셔도 좋아요. 시니어 뼈 건강 지켜주는 음식. 골다공증. 정말 무서운 병이죠. 뼈에 구멍이 숭숭 뚫려서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후에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음식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유와 유제품이 기본이에요. 하루에 우유 한두 잔은 꼭 드세요. 칼슘이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우유가 부담스러우면 요구르트나 치즈로 대신하세요. 특히 요구르트는 유산균도 있어서 장 건강에도 좋아요. 멸치, 뱅어포 같은 작은 생선도 좋아요. 뼈째 먹는 생선이라 칼슘이 아주 많아요. 멸치볶음 반찬 하나만 있어도 칼슘 보충이 됩니다. 간식으로 마른 멸치를 그냥 드셔도 좋아요. 달걀도 꼭 드세요. 달걀 노른자에는 비타민 D가 들어있어요. 비타민 D가 있어야 칼슘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됩니다. 하루에 달걀 한두 개 정도는 괜찮아요. 햇볕도 음식만큼 중요해요. 음식은 아니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하루 20분 정도는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세요. 산책도 하고 비타민 D도 만들고 일석이조죠. 치매 예방에 도움되는 뇌 건강 음식. 치매, 정말 무서운 병이죠.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하지만 평소에 뇌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드시면 치매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호두가 뇌 건강에 최고예요. 호두 모양이 뇌랑 닮았죠? 실제로 뇌에 정말 좋아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서 기억력을 좋게 해주고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하루에 호두 서너 개만 드셔도 충분해요. 등푸른 생선도 뇌에 좋아요. 고등어, 연어, 참치 같은 생선들이요. DHA라는 성분이 뇌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해줍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은 꼭 드세요. 올리브유를 사용하세요. 지중해 지역 사람들이 치매가 적은 이유가 올리브유를 많이 먹어서래요. 올리브유에 좋은 지방이 뇌를 보호해줍니다. 샐러드에 뿌려 드시거나 빵에 찍어 드세요. 베리류 과일도 좋아요. 블루베리, 딸기, 복분자 같은 것들이요. 이런 과일의 항산화 성분이 뇌세포가 늙는 걸 막아줍니다. 간식으로 드시면 좋아요. 커피도 적당히 마시면 좋아요. 하루 한두 잔의 커피는 뇌를 깨워주고 치매 위험을 낮춰준대요. 너무 많이 마시면 잠을 못 자니까 오전에만 드시는 게 좋아요. 당뇨 관리에 좋은 음식 5가지. 당뇨병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혈당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약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뭘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현미밥을 드세요. 흰쌀밥은 혈당을 빨리 올리지만 현미는 천천히 올려요.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 인슐린도 무리하지 않아서 당뇨 관리에 좋습니다. 현미가 거칠면 오븐 도미로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는 콩이에요. 검은 콩, 서리태, 강낭콩 뭐든 좋아요. 콩은 단백질은 많고 당분은 적어서 혈당을 안정시켜줍니다. 밥에 콩을 넣어 드시거나 두부, 두유로 드셔도 좋아요. 세 번째, 잎채소를 많이 드세요. 상추, 깻잎, 시금치 같은 잎채소는 열량이 낮고 섬유질이 많아요.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해줍니다. 매 끼니마다 쌈을 드시면 좋아요. 네 번째는 견과류예요. 아몬드, 호두, 땅콩 같은 견과류는 혈당을 안정시켜줍니다. 단 너무 많이 드시면 살이 찌니까 한 줌 정도만 드세요. 다섯 번째, 계피를 활용하세요. 계피가 혈당을 낮춰준대요. 커피나 차에 계피가루를 조금 넣어 드시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가 있으면 피해야 할 음식도 있어요. 흰쌀밥, 흰빵, 과자, 사탕 같은 것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요. 과일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특히 수박, 포도처럼 단 과일은 조심하세요. 위장과 소화기를 편안하게 해주는 음식. 나이 들면 소화력도 떨어지죠.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하고 속쓰림도 자주 생기고 이런 분들을 위한 음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양배추가 위장에 정말 좋아요. 양배추에는 비타민유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위 점막을 보호해 줍니다.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양배추즙을 드셔보세요. 생양배추를 샐러드로 드셔도 좋고 살짝 데쳐서 쌈으로 드셔도 좋아요. 매실도 소화에 도움이 돼요. 매실은 천연 소화제예요. 매실청을 물에 타서 식후에 드시면 소화가 잘 됩니다. 매실장아찌도 반찬으로 좋아요. 무도 빼놓을 수 없어요. 무에는 소화 효소가 많아요. 특히 기름진 음식 먹을 때 무를 같이 드시면 속이 편해집니다. 무생채, 무국, 동치미 다 좋아요. 요구르트로 장을 건강하게 하세요. 요구르트의 유산균이 장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매일 요구르트 1개씩 드세요. 플레인 요구르트가 제일 좋아요. 생강차도 좋아요. 속이 차고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생강차를 드셔보세요. 생강이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를 도와줍니다. 소화가 안 될 때 피해야 할 음식도 있어요. 튀긴 음식, 매운 음식, 커피, 술은 위장을 자극해요. 밀가루 음식도 소화가 잘 안 되니 줄이세요. 찬 음식도 위장을 놀라게 하니 따뜻하게 데워 드세요. 100세 어르신들의 공통 식습관.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지역이 몇 곳 있어요. 일본 오키나와, 그리스의 이카리아 섬, 우리나라 전라도 구례군. 이런 곳 어르신들의 식습관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소식을 해요. 배부르게 먹지 않고 80% 정도만 먹어요. 오키나와에서는 하라하치 부라고 해서 배가 80% 찼을 때 수저를 놓는데요. 과식하면 몸에 부담이 되거든요. 둘째, 채소를 많이 먹어요. 장수마을 어르신들은 채소를 정말 많이 드세요. 직접 기른 채소를 매 끼니 드시죠. 특히 발효된 채소, 우리나라로 치면 김치 같은 걸 많이 드세요. 셋째, 생선을 자주 먹어요. 바다 근처 장수마을에서는 생선을 거의 매일 먹어요. 작은 생선을 통째로 먹기도 하고 큰 생선은 구이나 조림으로 먹어요. 넷째, 콩을 많이 먹어요. 된장, 두부, 콩나물. 콩으로 만든 음식을 매일 먹어요.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고기를 적게 먹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다섯째, 차를 자주 마셔요. 녹차, 홍차, 허브차 등 차를 하루에도 여러 번 마셔요. 차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노화를 늦춰줍니다. 여섯째, 가공식품을 안 먹어요. 인스턴트 음식, 냉동식품, 과자 같은 가공식품을 거의 안 먹어요.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는 거죠. 일곱째, 함께 먹어요. 혼자 먹지 않고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먹어요. 즐겁게 대화하면서 천천히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과식도 안 해요. 몸속 염증을 줄여주는 항염증 음식. 염증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관절염, 심장병, 암까지 모두 염증과 관련이 있대요. 그래서 염증을 줄이는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해요. 강황이 염증 제거에 최고예요. 카레의 노란색이 강황이라고 했죠? 강황의 커큐민 성분이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어요. 카레를 자주 드시거나 강황가루를 따뜻한 우유에 타서 드세요. 생강도 염증을 줄여줘요. 생강의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염증을 가라앉혀줍니다. 생강차로 마시거나 요리할 때 생강을 넣어보세요. 체리가 의외로 좋아요. 체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염증 성분이 많아요. 특히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이 체리를 먹으면 통증이 줄어든대요. 올리브유를 쓰세요. 올리브유에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이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해요. 샐러드에 뿌리거나 빵에 찍어 드세요. 토마토도 좋아요.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염증을 줄여줍니다. 토마토는 익혀 먹으면 더 좋다고 했죠? 토마토 소스 파스타나 토마토 스프를 드세요. 반대로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도 있어요. 설탕, 흰 밀가루, 튀긴 음식, 가공육 같은 것들은 염증을 악화시켜요. 이런 음식들은 되도록 피하세요. 저녁에 먹어도 좋은 건강 간식. 밤에 배고픈데 뭘 먹으면 살찔까봐 참으시죠? 그런데 너무 배고프면 잠도 안 오고. 이럴 때 먹어도 부담 없는 건강 간식을 알려드릴게요. 따뜻한 우유 한 잔이 최고예요.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잠이 잘 와요. 따뜻하게 데워서 꿀을 조금 타서 드시면 더 좋아요. 바나나도 좋아요. 바나나에도 수면을 도와주는 성분이 있어요. 마그네슘도 있어서 근육을 이완시켜줍니다. 바나나 반 개 정도면 충분해요. 아몬드 몇 알도 괜찮아요. 아몬드에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있어서 혈당을 안정시켜줍니다. 5-6알 정도만 드세요. 체리도 수면에 도움이 돼요. 체리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들어있어요. 체리 한 줌 정도 드시면 잠이 잘 옵니다. 카모마일 차도 좋아요. 카모마일은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허브예요. 자기 전에 따뜻한 카모마일 차 한 잔 마시면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요. 저녁에 피해야 할 음식도 있어요. 커피, 녹차, 홍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피하세요.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도
소화가 안 돼서 잠을 방해해요. 술도 처음엔 잠이 오는 것 같지만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마무리하며 마이너스 건강한 100세를 위한 우리의 약속.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혈관 건강부터 뇌제 시도원 계속 편집 마무리하며 마이너스 건강한 100세를 위한 우리의 약속.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혈관 건강부터 뇌 건강, 관절, 소화기까지. 이 모든 건강 정보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바로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을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한 번에 다 실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포기하기 쉬워요.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면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볼 수 있는 작은 것들. 첫째, 흰쌀밥에 현미나 잡곡을 조금씩 섞어보세요. 처음엔 10%만 섞다가 점점 늘려가면 됩니다. 둘째, 하루에 채소 한 접시는 꼭 드세요. 나물 반찬도 좋고 샐러드도 좋아요. 김치만 먹지 마시고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드세요. 셋째, 일주일에 2번은 생선을 드세요. 고등어 구이, 삼치조림, 뭐든 좋아요. 넷째, 간식은 과자 대신 견과류나 과일로 바꿔보세요. 호두 몇 알, 사과 한 조각이면 충분해요. 다섯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에 6-8잔은 마셔야 해요. 차로 대신해도 좋아요. 기억하세요. 음식은 약이 될 수 있어요. 병원에서 주는 약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좋은 음식을 꾸준히 먹으면 약을 줄일 수도 있고 병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잘 먹는 게 보약이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비싼 영양제, 비싼 보약보다 매일 먹는 밥상이 더 중요합니다. 함께 먹는 즐거움도 잊지 마세요. 혼자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혼자 먹으면 대충 먹게 되고 맛도 없어요. 가능하면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드세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도 좋아요. 밥 먹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웃기도 하고 이런 게 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외로움도 병이거든요. 함께 먹으면 외로움도 달아나고 입맛도 돌아와요. 나이 들수록 더 잘 먹어야 해요. 젊을 때는 대충 먹어도 버틸 수 있었지만 나이 들면 달라요. 영양이 부족하면 금방 기력이 떨어지고 병이 찾아옵니다. 나이 들어서 뭘 그렇게 따져 먹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나이 들수록 더 잘 챙겨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자식들한테도 짐이 안 되잖아요. 조금씩 바꾸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많아서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한 번에 다 바꿀 필요 없어요. 이번 주는 마늘 한 쪽씩 먹어보기, 다음 주는 생선 한 번 더 먹기, 그 다음 주는 견과류 간식으로 먹기.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면 됩니다.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좋은 음식을 꾸준히 드시면 분명히 몸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수월해지고 계단 오르기가 덜 힘들고 소화도 잘 되고 이런 작은 변화들을 느끼실 거예요. 혈압약 먹는 분들은 혈압이 안정되고 당뇨약 먹는 분들은 혈당이 좋아지고 관절약 먹는 분들은 통증이 줄어들 거예요. 물론 약을 끊으면 안 되지만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약을 줄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건강한 100세.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프면서 100세까지 사는 건 의미가 없어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100세를 맞이해야죠. 그러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요. 70대라고 늦은 게 아니에요. 80대라고 포기할 나이가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잘 먹고 잘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첫째, 극단적인 식단은 피하세요. 이것만 먹으면 된다, 저것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극단적인 주장은 믿지 마세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둘째,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피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 몸에 안 맞으면 소용없어요. 먹어보고 속이 불편하거나 알레르기가 있으면 피하세요. 셋째, 즐겁게 드세요. 건강에 좋다고 억지로 먹으면 스트레스가 돼요. 맛있게, 감사하게 먹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넷째, 꾸준히 실천하세요. 하루 이틀 먹고 마는 게 아니라 습관으로 만들어야 해요. 습관이 되면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요. 손주들 결혼식도 보고, 증손주도 안아보고. 그러려면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당장 내일부터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때 시작하세요. 이 나이에 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나는 젊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건강은 하늘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음식으로, 좋은 습관으로, 좋은 마음으로 건강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잘 드시고 건강하세요.